14. 성공을 위한 리더십 자질.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전략.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리더가 되고 싶나요? 이번 장에서는 성공적인 리더의 필수적인 자질과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탐구하고 신뢰와 존중을 통해 팀 환경을 조성하고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리더가 되고 싶든 이 장은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여기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세요. 리더처럼 생각하기. 성공적인 리더의 자질과 특성 이해하기. 리더십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성공적인 리더의 자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리더의 자질에는 조직적, 지원적, 책임감이 포함됩니다. 리더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별다른 지침 없이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또한 접근하기 쉽고 공정해야 하며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보유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 스타일에는 독재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변혁적이라는 4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리더십 상황과 이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을 적응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A는 개방성과 신뢰를 조성하고 팀 사기를 높이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팀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 및 직업적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성공적인 리더와 그들의 자질을 연구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과 성공을 위해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세요.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리더의 자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리더로부터 배움으로써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리더십은 종종 간과되지만 성공적인 팀을 이끄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위임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팀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분석,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분석. 비판적 사고와 분석은 모든 리더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데이터와 상황을 모두 분석하는 능력은 리더가 그룹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제를 식별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리더는 팀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능력은 모든 리더에게 필수적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는 능력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리더는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평가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 능력은 모든 리더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리더는 모든 데이터를 평가하고 팀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또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면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자가 되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팀 구축과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리더는 팀과 명확하고 간결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팀의 관점과 의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전략. 위에서 언급한 기술은 모든 리더에게 필수적이지만 개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목표 설정, 대규모 작업을 관리 가능한 목표로 세분화, 적극적인 경청 연습, 팀의 의견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리더가 행동과 태도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팀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해하고 개발함으로써
모든 리더는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리더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팀 내에서 협업과 이해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필수적이며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탐구. 효과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팀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겟 청중을 식별하고 메시지의 목표를 정의하고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적극적인 경청의 힘을 이해하고 관계 구축, 역할극, 시각화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타겟 고객 식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다가가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든 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언어와 세부 수준이 필요한지 파악하세요. 대규모 그룹에 참여하는 경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너무 기술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 개인에게 말하는 경우 적절하고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메시지의 목표 정의. 의사소통을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의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청중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십시오.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메시지 작성. 타겟 고객을 식별하고 메시지 목표를 정의한 후에는 실제 메시지 작성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메시지가 청중의 관심을 끌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고 요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유지하십시오. 기술 전문 용어와 업계 유행어를 피하세요.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전달하려는 핵심 사항에 집중하세요. 다양한 매체 활용. 팀과 소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의사소통은 그룹을 참여시키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데 적합하며 서면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좋습니다. 신체 언어, 얼굴 표정,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의 힘 이해하기. 적극적인 경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명확한 질문을 하고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관점을 확인해 보세요. 친밀감 형성, 역할극, 시각화 등의 기술 적용. 팀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관계 형성 기술은 그룹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동지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극은 다양한 상황을 연습하고 실제 상호작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는 또한 명확한 목표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팀과의 의사소통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타겟 청중을 식별하고 메시지 목표를 정의하고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모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의 힘을 이해하고 관계 구축, 역할극, 시각화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리더가 되고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와 존중을 통해 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배우기. 신뢰와 존중은 성공적인 팀의 초석이며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팀이 조화롭게 협력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신뢰와 존중이 없으면 팀은 빠르게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통해 팀 환경을 조성하려면 먼저 신뢰와 존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신뢰는 개인이나 그룹이 다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존중은 다른 사람의 강점, 약점,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의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뢰와 존중이 확립되면 팀 내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팀원들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는 팀 내에서 허용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팀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는
또한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식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경청, 긍정적인 강화 제공,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과 같은 제스처가 포함됩니다. 위임이나 협력과 같은 전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나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을 때 리더는 시간을 내어 적절하게 논의하고 업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이는 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모든 작업이 적시에 수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더는 또한 작업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팀원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협력하고 브레인스토밍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며 팀이 함께 협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뢰와 존중의 개념을 이해하고 팀 내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고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행동을 식별함으로써 리더는 신뢰와 존중을 반영하는 팀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 협업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및 달성. 목표 설정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감, 동기부여,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발전과 성공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만들고 달성함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원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및 달성의 중요성 이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거나 미리 결정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영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고방식, 기술, 습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며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SMART 목표 및 목표 수립. SMART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시기 적절한 목표입니다. 이는 목표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을, 왜, 무엇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일주일에 5일, 하루 3마일을 달리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는 얼마나 많은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10파운드를 감량하고 싶다라는 목표는 정량화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달성 가능한 목표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관련 목표는 귀하의 가치관과 일치하며 귀하가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절한 목표에는 일정이나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큰 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 큰 목표를 더 작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훨씬 더 달성 가능한 목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목표를 더 작은 단계로 나눌 때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와 리소스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해야 할 작업을 식별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작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목표 일정 수립. 작업할 일정을 갖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임라인이 있으면 구조가 제공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없으면 압도당하고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우며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기술 개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일기 쓰기,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 추적, 마감 기한 설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개발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 목표 달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의 힘 활용하기. 목표를 달성하고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때로는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강화의 힘을 활용하면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처음에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칭찬과 보상 아무리 작더라도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은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목표 설정 및 달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SMART 목표 및 목적을 공식화하고 큰 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고 목표에 대한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 및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긍정적 강화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웅이 될 운명이었고 마침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기술 개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가능한 솔루션을 평가하고 위험을 고려하고 가장 유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습해야 할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 이해. 올바른 의사결정에는 몇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결정의 목표나 목적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평가하고 비교하여 최상의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 기법 활용. 결정을 내릴 때 문제 해결 기술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잠재적인 솔루션을 생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관점을 수집할 수 있으므로 그룹과 함께 브레인스토밍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인 문제 해결 7단계에는 문제 정해, 목표 설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대안 솔루션 생성, 의사결정, 결과 평가가 포함됩니다. 의사결정의 함정 식별 및 방지.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함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충분한 정보나 생각 없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함정에는 확증 편향, 즉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사결정이 미래의 잠재적 보상이 아닌 과거 투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매몰 비용 오류에 유의하세요. 데이터 분석, 그룹 브레인스토밍 등 기법 활용.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와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잠재적인 솔루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술 개발. 결정을 내릴 때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개발하면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비상계획 수립, 의사결정, 프로세스 조정 또는 과거 실수로부터의 학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계획 및 프로토콜 수립.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각각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획과 프로토콜을 설정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기술을 활용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과 프로토콜을 설정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자질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사소통, 신뢰와 존중, 목표 설정과 같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팀과 당면 과제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더십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이 장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면 모든 리더는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단계별 전략. 1단계. 성공적인 리더의 자질과 특성 이야기. 평생 동안 관찰한 성공한 리더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공적인 리더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자질과 특성을 연구합니다. 조사할 때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과 스타일을 탐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효과적인 리더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하십시오. 2단계. 효과적인 리더십에 필요한 기술 개발. 좋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알아본다.
마이너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마이너스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멘토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구하세요. 3단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탐구. 마이너스 과거 리더들이 팀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소통했는지 기록해보세요. 마이너스 다양한 상황에 어떤 의사소통 기술이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 마이너스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과 스타일을 연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마이너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업이나 세미나 참석을 고려해보세요. 4단계. 신뢰와 존중을 통한 팀 환경 조성. 마이너스 각 팀원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이너스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모든 팀원의 아이디어를 경청하여 신뢰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마이너스 팀원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마이너스 팀의 시간을 존중하고 과로를 피하십시오. 5단계. 목표 설정 및 달성. 마이너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마이너스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세요. 마이너스 팀이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세요. 마이너스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로부터 배워 모든 사람의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합니다. 6단계. 효과적인 의사결정 기술 개발. 마이너스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고 평가합니다. 마이너스 팀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전략을 파악하세요. 마이너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연습해보세요. 마이너스 팀과 신뢰하는 다른 리더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세요.